1569년 네덜란드의 선장 바렌츠는 화물선을 몰고 북극해로 항해합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바닷물이 얼어 배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해변으로 가서 추위를 피할 판잣집을 짓게 됩니다. 혹독한 북극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죠. 먹을 것도 없고 약품도 없는 그곳에서 대부분의 승무원이 얼어 죽은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북극해에 그들이 몰고 온 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줄 옷과 약을 포함한 화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들은 그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곳에서 얼어 죽습니다. 상품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고객의 소유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생명과 수탁자의 책임 사이에서 네덜란드 선원들은 수탁자의 책임을 준수하기로 결정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겁니다. 이런 수탁자의 책임과 신용이라는 강한 신념은 심지어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독립전쟁 중이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은행은 스페인의 은화를 동결도 했지만 한편으로 스페인의 군수품 구입을 위한 대출까지 해주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인의 상식에서 한참 멀어진 듯한 행동이지만 그 당시 네덜란드인들의 신용에 대한 신념이 어떤 건지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덜란드인의 눈에는 수탁자의 책임이 국익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겁니다. 이 신용이라는 무기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전쟁을 하기 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보여준 신용이라는 무기는 당연히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돈을 모으고 투자하는 방법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돈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가진 네덜란드의 사회 분위기는 역사상 전례 없는 합자 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원동력이 됩니다. 사회 전체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시민들은 돈만 있다면 언제든지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했습니다. 모인 자금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약속하는 오늘날의 상장기업과 유사한 조직 형태로 발전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한 자유롭게 손에 있는 주식을 거래하고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거래 기법을 발명한 겁니다. 혜택의 분배와 관련하여서도 그 당시 대항해 시절을 주름잡던 포르투갈과 스페인과도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대항해의 수혜자는 왕족, 귀족, 모험가일 뿐이었지만 네덜란드의 국제무역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당연히 국민과 국가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일부 부유한 집안의 하인들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는 영국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네덜란드라는 반전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본을 다루는 이런 융통성과 성숙도는 또 다른 진보를 낳게 됩니다. 1609년 암스테르담에서 역사상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탄생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형성을 의미하며 거래소 시장은 유동성, 개방성, 투기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시장의 범위를 크게 확장합니다. 17세기 중반까지 암스테르담은 17세기 월스트리트로 알려진 유럽의 주식거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증권거래소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자본시장이 되었고 엄청난 양의 금은화폐가 전례 없는 속도로 유통되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강대국들의 자금이 물밀듯이 네덜란드에 유입됩니다. 오늘날의 스위스 은행들이 하는 것처럼 주변국들로부터 많은 양의 외국 자금이 네덜란드로 유입되었습니다. 유입된 자금은 현대금융의 모태가 되는 암스테르담 은행을 설립하면서 경제 활성도는 극에 달합니다. 은행의 설립은 국제무역에 대한 우수한 보안 및 편의를 제공하고 무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환 및 할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7세기 동안 암스테르담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센터로 발전했습니다. 자본이 쌓여가면서 네덜란드는 자연히 고가의 귀금속 무역의 중심지로도 변모했죠.
다양한 무역 외환 보유고로 은행은 네덜란드 귀금속 무역의 확장을 크게 촉진했으며 1640년 이후 암스테르담은 세계의 귀금속 무역 중심지가 되었고 암스테르담 은행은 이 무역의 주요 참여자였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무역력을 창출하기 위해 진보된 비즈니스 정신과 더불어 강력한 하드웨어 설비도 갖추게 됩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 산업 말입니다. 바다가 인접한 네덜란드는 오래전부터 조선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상선은 해적 공격을 막기 위해 대포를 설치한 반면 네덜란드 상선은 포 설치를 하지 않아 건조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상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함대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17세기 중반까지 네덜란드는 16,000척의 거대한 상선을 구축했으며 그 총 톤수는 당시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서구 3개국을 합친 것과 맞먹는 양이었습니다. 1660년에 네덜란드는 전 세계 해상무역의 4분의 3을 차지했으며 남부와 북부 유럽 국가, 유럽과 동양 간의 거의 모든 무역은 네덜란드의 손에 있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와 서인도 회사의 확장에 힘입어 식민 거점이 북미와 남미 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의 서해안 인도, 남부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져 네덜란드는 해상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무적 함대 스페인이 어떻게 네덜란드의 해상무역 주도권을 넘겨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스페인은 부유층과 귀족의 후원을 받아 탐험가로 구성된 별도의 함대였다면 네덜란드는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다국적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스페인은 별도의 리스크가 없다면 공유할 이익이 크지만 대부분의 상선이 해적에게 침몰하거나 강탈당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일회성 무역 거래를 한 거죠. 하지만 동인도에서는 무역의 금전적 이득과 손해를 나누어 투자자들의 큰 손해를 줄여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게 합니다. 또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역을 확장하고 기반 시설을 구축하며 세계 여러 지역에 부도, 창고 및 조선소를 건설하여 함대를 확장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무역의 지배력이 확립된 후에야 높은 배당금이 국민과 정부에 분배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런 성숙하고 안정적인 회사 운영은 네덜란드인들로 하여금 현대 비즈니스 시스템을 개척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은행증권거래소, 신용 및 유한 책임 회사를 발명했을 뿐만 아니라 수탁자 책임 시스템을 개척했습니다. 신탁의 책임을 다하는 이러한 전문 경영계급은 공업과 상업을 고대 중세의 규범적 체계의 결핍을 없애고 질서 있고 체계적인 규범으로 만들게 되죠. 이는 폭발적인 부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17세기 중반까지 네덜란드의 글로벌 상업 헤게모니가 확고히 자리 잡았고 동인도 회사는 전 세계에 15,000개의 무역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200년 동안 네덜란드 3세기를 개항한 10,000척 이상의 상선이 전 세계를 여행했으며 네덜란드 한국과의 무역량은 실제로 세계 무역의 절반을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진보된 네덜란드의 금융체제는 미국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1625년에 네덜란드 이민자들은 바다 건너 미국 맨해튼 섬 주변에 새로운 집을 짓게 되었고 그곳에 세계 최대의 증권 거래소를 세웠으며 오늘날의 그 도시는 지금의 뉴욕이 되었습니다. 17세기의 네덜란드는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그 영향력이 뉴욕으로 전해진 거죠. 동인도 회사가 미국에 발을 들여놓은 곳이 바로 뉴욕인데 초기에는 이곳을 뉴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 영국에 빼앗기면서 영국은 네덜란드인들이 인디안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운 담을 허물고 거리를 월스트리트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후에 영국인들이 뉴암스테르담을 뉴욕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월스트리트는 오늘날 세계금융의 중심지가 됩니다. 금융산업에서 신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기업 과개인에게 신용을 제공하여 미국의 근대 경제체제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지리적 조건과 기후 조건은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3분의 1이 고도 약 1m이고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 아래에 있는 작은 땅으로 이름에 걸맞게 움푹 패인 나라이죠. 설상가상으로 위도가 매우 높고 기후가 춥고 습하며 기본적으로는 9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겨울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적 지리적 위치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합리적이고 열정적인 비즈니스 활동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세계 무역사에 큰 이정표를 남긴 네덜란드의 개척 정신은 세계사에 역사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비록 17세기 후반에 네덜란드가 영국, 프랑스와의 연속 전쟁에서 패하고 쇠퇴했지만 오늘날까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무역이 발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불리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위치로 인해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오늘날 네덜란드의 화려했던 역사적 이력은 큰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